좋아요, 구독.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자 한숨 돌린 국내 반도체주 함께 하실 분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6.76%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9%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실적을 공개한 결과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5% 빠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주 이게 한숨이 돌려진 걸까요? 아니면 더 긴장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 오늘 마이크론이 시간에 7.2% 정도 지금 하락 마감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목표치를 조금 잡아서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차익 실현의 욕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추이를 보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 숫자로.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의 이제 가이던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가 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리면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3일 연속 빠지면서 뭐 전 세계 AI가 무슨 뭐 거품이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과장되게 나오는 걸 보고 이 기자님들이 잘 모르시구나. 네, 이게 이제 그 증권의 생리를 잘 모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이제 조금 과하게 보도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반응을 하죠 시장에서. 근데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다가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쪽 그 하드웨어 단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뭐 독주 체제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독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쿠다라는 생태계 자체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AMD라든지 인텔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하드웨어를 쓰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AMD나 인텔 거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쏠림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보면 TSMC가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아서 이게 힘들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도 있었고. 근데 여전히 TSMC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입증된 회사들 아니면 고객사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려도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지금 주가는 지금 다시 전고점 부근으로 올라와 있죠.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요즘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30만 원 갈 때까지는 그냥 빠지면 사라. 네, 뭐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신다고 이 반도체 업계가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빠지거나 할 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선당 공정을 계속 위에 치고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SK하이닉스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의 핵심 그 공급사인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이 산업은 아직 초입 단계인데 이게 500불 됐을 때도 비싸다. 300불 됐을 때도 비싸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만 하고 나면 괜찮다. 그리고 올라가고 계속 했는데 그 성장세가 이제 조금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세는
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되냐? 내후년도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돈을 벌겠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뭐 우리 엔비디아를 보면서 뭐 GPU만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칩.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렇게 들고 나왔죠. 이렇게 휴대폰보다 조금 더 큰 걸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는 그 렉 같은 거 이제 보면 그 엔비디아 발표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옆에 젠슨왕이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물건을 받으려면 그걸 통으로 사야 됩니다. 그 안에는 CPU, 그다음에 AI 칩, 그다음에 뭐 D램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죠. 근데 그게 세트로 팔리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 성장은 이어질 거고요. 지금 그렇게 안 사면 안 팝니다. 지금은 이제 판매자가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줄 서고 있죠. 빨리 다 어찌 됐든 빨리 줘라. 그리고 지금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 사이에도 경쟁이 심화돼서 자기들의 모델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는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참전하면서 사실은 애플은 거대 언어 모델을 참전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테니까 줄 서봐 나한테. 결국엔 소비자한테 어떻게 연결할 거니? 내가 연결시켜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판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애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국내 이제 지금 반도체주에 대해서 많이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후공정 장비들 업체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해줄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도 이어질 거니까 이제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둔화는 겪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론이 업계 반도체 메모리 풍향계라고도 불릴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사업에 대한 구조가 비슷한데 일단은 마이크론 쪽에서 시간 외에서 7%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데 무게추가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건스탠리가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담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 키워드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분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살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아직도 업사이드 밸류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은 그냥 예를 들어보면 이제 펀드에 돈이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펀드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종목은 몇 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만약에 뭐 한 20% 설정했다. 근데 20% 비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4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 팔아야 되겠죠. 네.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보시는데 그 외에 파생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또 숏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모이면서 급등, 특히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싸 보이니까 많이 사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고점을 만든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160불까지 근처까지 가게 된 만든 이유가 결국엔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그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를 찾을 거고 애플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유야무야 올라온 애플이 거의 고점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들은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마이크론이 오늘 뭐 풍향계라고 다들 얘기해서 열심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마 시가는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아마 시가 부근이 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요. 예, 오히려 마이크론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주목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실적 발표를 먼저 하니까 주목하는 거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뭐 앞으로 이거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냐 아니면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뻥을 치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마이크론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예, 3등 업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좀 대접을 받는 거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HBM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D램이나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론의 여파로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관련된 장비주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SK 하이닉스향 장비주들 같이 다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오히려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그다음에 뭐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간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목들 지금 물론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테크윈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은 역시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가 지금 AI 산업이 어떤 단계냐, 되게 AI 하니까 예전에 메타버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라는 말을 아예 안 쓸 정도까지 돼야지 보급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LLM 모델 막 돌려서 소비자들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소비자들까지 다 오는 과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고요. 반도체 시장은 이제 한 10몇 프로 정도 개화됐다. AI 반도체 시장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쪽 섹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AI 반도체에 아직까지 상방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서 하락이 떴기 때문에 시가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 약세를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이크론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이유가 한 달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1, 2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는 HBM을 필두로 우선 엔비디아 밸류체인 조금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자 그럼 어떤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장비주들 중에 장비 대장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거의 네. 시가총액이 이제 LG전자랑 비슷비슷하죠. 네, 그건 잘 모르시는데 LG전자랑 지금 뭐 네, 순간적으로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LG전자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20위권에서. 장비주 중에 시가총액을 10조 넘긴 유일한 회사가 지금 한미반도체고요. 최근에 그렇게 왜 올라왔냐 그러면 하이닉스에게 지금 납품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테크윙의 그 마이크론에 납품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아마 추가 수주가 조만간에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공급하냐 마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저는 뭐 안 해도 상관없다. 삼성전자에. 안 해도 한미반도체 지금 밸류는 그닥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미반도체 대장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PSK 홀딩스라고 은근히 많이 올라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후공정단에서 필요한 장비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검사 장비 중에 테크윙, 테크윙, 그다음에 YC, 그다음 또 DI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제 뭐 HBM 관련된 검사 장비. 그러니까 HBM을 이제 여러 단으로 쌓으면서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량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 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YC는 삼성향으로 더 이제 쏠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과 테크윙이라고 마이크론과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STI라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많이 받을 예정인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칩을 이제 결합할 때 한마디로 붙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C 본딩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레이저로 이제 살짝 녹여서 붙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리플로우 장비를
대만에 있는 뭐 후공정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SE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후공정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TSMC의 성장과 같이 더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그 후공정 업체들이 거의 삼성전자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 회사의 장비를 지금 시험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를 늘 예정이고, 그래서 STI라는 종목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오랫동안 행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I라는 장비 회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